반갑습니다. 강승조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게 됐다라고 하면은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구독 버튼을 계속적으로 눌러주시고 우리 급등 타이밍을 계속 이제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어느덧 구독자 2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17,0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15,000분 이벤트로서 현재 지금 증시 주도주 2차 전지 중에서도 가장 트렌디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 로봇 관련된 총정리 지금 이제 자료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자동화 공정이 다른 제조업 대비를 해 가지고 가장 많이 도입이 되는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2차 전지 로봇 관련주 종목들에서 반드시 알아놔야 된다. 지금 현재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 빨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2차 전지 로봇 여기 보고서 쪽에서 상한가도 나오고 50% 이상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코오닉 오토메이션이 지금 50% 이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 직전에 이제 우리 급등 타이밍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 찍어 드려 가지고 하루 만에 상한가 나오고 또 이틀 만에 60%씩 올라간 굉장히 이제 중요했었던 종목이었는데 해당 종목들 추가적으로 지금 2차 전지 로봇에서 상한가 나오고 급등 나올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읽어 보셔라. 종목까지 지금 총 정리를 해 놨다 말씀드리고요. 해당 지금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이 종목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증시가 지속적으로 부담감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환율도 어느덧 1,400원 쪽으로 임박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최근 몇 거래일 동안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성장성이 담보가 된 확실한 종목의 단기적인 조정 같은 경우는 저평가로서 저점에서 매수 기회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인생 역전 최저점이 오고 있다. 아마 이 타이밍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무조건 큰돈 됩니다. 지금 영상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전일에 LNF 쪽에서 기술 수출 안건이 불승인이 났어요. 현재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거는 야 이거 우리 정부 쪽에서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대응 법안에 대해서 보복 조치한 게 아니냐 하는 지금 이제 얘기들도 돌고 있죠. 지금 미국의 자동차 협회장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자동차 협회장이 미국 지금 워싱턴 쪽으로 날아가 가지고 어제 그제 이제 또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죠.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 쪽의 자동차 협회장 같은 경우도 IRA 법안이 부당하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미국 자동차 협회가 너네들이 IRA 법안의 세부 방안들에 참여를 하는데 협조를 해 주겠다. 지금 말을 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미 간의 공조로 해당 지금 이 법안의 문제점을 풀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IRA 법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쪽과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죠. 그러니까 이 자유무역 협정의 핵심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일명 이제 내국인 대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를 미국 업체처럼 대해주고 미국의 업체를 우리나라 업체처럼 대해주는 이런 이제 규정이 가장 중요한 규정으로서 보실 수가 있는데 관세 같은 경우도 진행이 되지 않고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이 IRA 법안 같은 경우는 상위 법안인 FTA 법안이다라고 하던가 WTO 이 규정에 지금 위반 소지가 분명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FTA를 만약에 적용을 해 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더할 수 없는 최고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있다라고 기대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9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몰려 있습니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이번 달 18일 한 3일 정도 남았네요. 5박 7일 해외 순방 일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영국 쪽을 일단 방문을 해서 엘리자베스 여왕 지금 이제 그 장례식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미국 쪽으로 날아가서 아마 이제 여기서 유엔 총회가 진행이 될 텐데 아마 이 IRA 법안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이 될 것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현재 IRA 법안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지금 부통령, 의전 서열 2 위로 볼 수 있는 부통령이 우리나라 지금 방한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 말에 일본 쪽에 지금 아베 전 총리 거기 이제 국장 거기 갔다가 우리나라를 지금 하루 방문을 해서 여기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지금 이제 접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굉장히 이 IRA 법안을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 이게 통과가 되는데 3주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이걸 지금 통과를 시키는데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지금 이 IRA 법안에 대해서 어떤 말들이 오갈 것인가 여기서 정부가 설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단기적으로 증시 방향성이라고 하던가 2차 전지 종목들의 단기적인 조정세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 긍정적으로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최대 수혜로서 지금 전 세계의 증시 자금들이 어디로 갈지 길을 잃었어요. 이 자금들이 우리나라 증시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수급이 집중이 되는 형상들이 나와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IRA 법안 논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 사진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 이제 부통령이죠.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이 둘이서 지금 이 IRA 법안을 좀 정치적인 목적이 크겠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무리하게 통과를 시켰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미국이 보호무역 조치를 트럼프 때부터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케이 알겠다. 너네 미국에다가 수십조 원을 발라 가지고 현지 공장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해 주고 너네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운 조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충분한 국가 간의 협의를 거치지도 않고 자기들 의회에서 그냥 도장 땅땅땅땅 찍어 가지고 3주 만에 통과를 시켰다라는 거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목적이 우선했었기 때문에 명분이 조금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한미 자동차 협회장이 워싱턴 쪽에서 만나서 이 IRA 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IRA에 의해서 소비자 구매 지원을 하는 이 상황 같은 경우도 미 의회에서도 1 개월도 안 되는 3 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미국 자동차 협회장 같은 경우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FTA 조항에 따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도 동등한 세제 혜택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국인의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AAI 얘가 이제 미국 자동차 협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자동차 협회 쪽이 IRA 관련된 재무부의 세무 지침 마련 작업에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미국 측의 자동차 협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쪽으로 협의를 할 각오가 되어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LNF 쪽에 2차 전지 기술 수출 안건을 불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종목이 빠지기는 했는데 시장 같은 경우도 빠져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셨다시피 그렇게 많이 뭐 급락을 한 건 아니에요. 우려가 됐었던 것만큼 급락을 했었던 건 아닌데 지금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1997년 이후부터 해 가지고 2차 전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나섰습니다. 국가 차세대 산업으로서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왔어요. 지금 작년부터 연구개발 쪽 투자 들어간 금액만 정부 쪽에서 2차 전지 R&D에다가 지금 3,700억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LNF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업체 대비를 해서 아니면 다른 업체들 뭐 글로벌 업체들 대비를 해서 굉장히 최첨단 기술력이 2차 전지 쪽에서 높습니다. 근데 지금 LNF 같은 경우도 실적이 뭐 당장 작년, 재작년까
부터 해 가지고 이제 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이제 4년 5년 정도 동안은 굉장히 이제 뭐 실적도 안 나고 힘들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기술 개발 같은 경우는 지속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굉장히 많은 회사 국비 지원을 많이 받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하이니켈, 니켈의 함량을 2차 전지 쪽에서 극대화를 하게 되면서 2차 전지 성능을 극대화로 올리는 하이니켈 기술력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지금 업계 최초로 양산이 예정이 되어 있는 단결정 양극재 기술력 같은 경우, 이런 첨단 기술을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쪽 같은 경우는 이 핵심 산업의 경쟁력 악화가 될 수 있는 걸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지금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정부 입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랫동안 수년 동안 지금 20년 넘게 2차 전지 쪽으로 투자를 진행을 해서 정부 쪽 돈을 받아 가지고 기술 개발을 했는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창출을 해 주지 못하고 기술을 오히려 지금 해외 쪽으로 유출을 시키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지금 정부 쪽에서는 속이 안 좋죠. 그러면서 지금 어떻다?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전부 다 지금 이제 미국 진출 쪽으로 수십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원래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투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정부 입장 속에서는 복잡한 속내다. 그래서 지금 이 기술 수출 안건 같은 경우는 불승인을 했다. 다른 이제 업체들과 제외를 한다라고 했을 때 LNF의 기술력 같은 경우는 워낙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조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2차 전지 업체가 미국 진출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웬만하면은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 오케이, 오케이 합니다. 굉장히 이제 우방국이고 동맹국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 쪽에서 2차 전지 쪽에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첫 번째로 제동을 걸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미국 쪽에서도 지금 우려를 받고 있는 이 IRA 법안의 압박 카드로서 작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행 IRA 법안 기준으로는 2030년까지 미 정부 쪽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40%에 50% 전동화율. 그러니까 100대를 판다라고 하면은 50대는 전기차를 팔겠다라고 하는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는 도달이 불가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 폐배터리 산업이 꼽히게 되는 3년 뒤, 4년 뒤까지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 전기차 산업 자체에서 늦춰지면은 지금 이제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완전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도태가 되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우려가 되고는 있지만 한 2 년에서 3년 정도 우리나라 배터리를 봐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보급 속도보다는 미국 내에 전기차 산업 기반의 확대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당 법안을 면밀히 깊숙하게 파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전혀 지금 이제 산업 기반 확대 같은 경우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미국 정부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현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90% 짜리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양산 진행하고 있는 게 LNF밖에 없어요, 국내에서도. 국내 배터리가 전 세계에서 기술력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국내에서도 90% 이상 녹여내고 있는 거는 LNF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내년 이후에 이제 LNF 같은 경우는 95%, 97% 이렇게 아예 극후반으로 가버리는 중후반대 극 하이니켈을 양산을 계획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가 차원에 있어서 본다라고 했을 때 핵심 기술이다라는 거죠. 지금 단결정 양극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단결정 양극재 양산에 성공을 한 지금 이제 2차 전지 업체가 없습니다. 양극재 업체가 없어요. 얘가 지금 LNF가 최초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국내 최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이 기술들을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2차 전지의 기술적인 주도권이 공급망 같은 경우는 중국이 꽉 잡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첨단 기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쪽에서 기술력이 아직은 지금 한 1년 정도는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이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핵심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 상황에서 이 기술을 묶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기술 추월을 지금 이제 허용을 하게 됩니다. 이 입장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정책적인 실책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결국에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해외의 이 합작법인 설립을 차단하는 데
좀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완성차 업체나 우리나라 배터리 셀 업체들과 짬뽕을 해 가지고 미국의 합작법인으로서 지금 이제 진출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얘가 공장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합작법인이면은 지분을 반반씩 내지는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우선권을 준다라고 하면은 51% 49% 이 정도로 나누는 게 이제 룰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수조 원대 금액을 동시 투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나오는 양극재가 싸게 납품이 될 수밖에 없겠고, 해당 공장에서 나오는 수익성을 어느 정도 합작법인을 통해서 수익성이 공유가 될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은 이제 LNF가 만약에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합작법인이다라고 하면은 다른 업체들에게 확장성이 없는 공장이 돼 버린다라는 거죠. 합작법인 주체와 애 쪽으로만 이제 납품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매출은 올라갈 수 있으나 수익성은 꺾여 버릴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합작법인 같은 경우는 양날의 검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LNF 같은 경우도 겸허히 수용을 하겠다. 그래서 100%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재심의를 계획을 하겠다. 결국에 자기 자본으로 100% 나가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놓고 보면은 이 100% 자회사 설립이 양극재 자체의 성장성 같은 경우는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완전히 확고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내용이 추후에 이 업체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영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의 FTA 위반 소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다음 달에 이제 또 미국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IRA 법안 세부 지침을 마련을 합니다. 일단 도장은 찍었는데 현재 이 상황에 있어서 진짜 이제 뭐 배터리 부품이라든가 모듈이라든가 아니면은 배터리 원자재, 뭐 전구체나 양극재나 이게 각각 어디에서까지 생산이 돼야 이게 허용이 되는가, 굉장히 이제 세부 지침들이 마련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IRA 법안에 세부 지침이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이 FTA 규정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FTA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내국인 대우 원칙상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는 양극재, 배터리, 전기차 같은 경우는 미국산 전기차, 양극재, 배터리와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들의 인프라 구축이 단기간에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업체들이 수십조 투자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불공평 조치를 지금 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규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외교 채널에 임해서 미 정부를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IRA 법안에 의해 가지고 미국 의회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어요. 특히나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중간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으로 굉장히 지금 이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럼 지금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럽 쪽에서 노스볼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뭐 유럽 연합 쪽에서 직접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는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폭스바겐이나 BMW 이런 대표적인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에게 대규모 투자 유치 수십조 원을 투자를 유치를 해 가지고 유럽 내에다가 2차 전지 공장을 건설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양산까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수율 문제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2차 전지가 제대로 공장에서 수익성을 뽑아내려고 하면은 수익성이 9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수율 문제가 극복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다른 후발주자 업체들이 열심히 지금 장비들을 나와 가지고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기술 격차의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생산성을 가지고 뽑아내는 것만큼 현재 지금 이 배터리들을 생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차세대 배터리, 일명 이제 4680 원통형 배터리죠. 얘 양산 문제 때문에 연간 수천억씩 지금 손실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SK 이노베이션, SK 온 같은 경우도 유럽 공장에서 계속 지금 수율 문제가 되고 있어 가지고 분기마다 지금 3천억씩 날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기업들 중에
상위권인 2 차 전지 업체가 전무하다라는 거예요. 2 차 전지 셀 업체도 없고 양극재 업체들도 없고 결국에 현재 지금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글로벌 상황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특히나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점유율이 높은 미국의 완성차 업체가 뭐 제네럴 모터스 이런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얘네들이 결국에는 이 글로벌 전기차 경쟁에 있어서 현대차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현대차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전기차 기술력이 좀 늦춰지면은 안 되는데 이 미국 기업들 중에서 상위권 업체가 전무한 상황에서 미국의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한미일 공조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IRA 법안의 기준이 완화가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부터 해서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해외 순방길에 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재판 불출석을 하겠다라고 냈어요. 그래서 지금 재판 불출석을 하고 여기 윤석열 대통령 여기 지금 이제 대통령과 동행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이제 여쪽에서 이제 나와줄 수가 있는 것이 영국, 미국, 캐나다 순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영국 쪽에 이제 인공지능 센터들이 굉장히 몰려 있죠. 이쪽에 이제 뭐 방문을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제 영국 쪽에 ARM이 있습니다. ARM. 얘를 지금 인수합병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추석 명절 때 영국 방문을 할 것으로 뭐 일정들이 공유가 됐었는데 영국 안 가고 멕시코를 갔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그래서 지금 현재 IRM까지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쪽을 방문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이 파운드리 공장이 착공식이 미뤄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착공을 하고 여기서 이제 바이든이 화상으로 지금 이제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談판을 벌일 가능성이 있겠다. IRA 법안 대응. 그러니까 큰 틀로서 어느 정도 통큰 합의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세부적인 상황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IRA 법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을 시키는데 같이 이제 여기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캐나다에 방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지금 이 전기차 사업 협력에 기대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미국의 유엔 총회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국가들과 양자회담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크겠죠. 얘가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논의를 할 수 있는 게 IRA 논의밖에 없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북핵 문제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 정부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의가 굉장히 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지금 9월에 물려 있다라고 그랬죠. 지금 해리스 미국의 부통령이 이번 달 27일에 아베 전 총리 일본 국장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9일에 우리나라 당일치기 방문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제 이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IRA 법안을 강행을 했었던 핵심 인물입니다. 이 중요한 900조짜리 법안을 3주 만에 날치기로 통과를 시킨 핵심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방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일 접견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현재 상황 속에서 외교부 장관이 배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간 선거 이후에 반드시 보완책이 마련이 되는 수준으로 협조 요청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중간 선거 일정이 11월 달로 앞서고 있는데 이전에 굉장히 대통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정책 내용에 대해서 바뀌게 되는 순간 여론이 엄청나게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기 레임덕이 나올 수도 있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서로 이제 합의를 해서 해당 내용이 중간 선거 이후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얘기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 얘네들이 지금 다 합작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지금 GM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얼티엠 셀즈라는 지금 합작 법인을 만들었고요. 포드와 SK 같은 경우는 블루오벌 SK라는 합작 법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탑티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두 업체들에게 배터리 기술을 공개를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 기술 같은 경우는
국가 핵심 기술이에요. 얘가 지금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공유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산업통상자원부나 국정원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현재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정부의 수천억대 수조원대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GM과 포드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내용인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고급 기술까지 무슨 뭐 배합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던가 배합을 하는 그런 뭐 원산지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런 것까지 지금 공개 요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업계의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은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내재화를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지속을 하고 있죠. 이 내재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배터리 같은 경우는 힘을 굉장히 잃을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완성차 업체에게 지금 2차 전지 핵심 기술을 유출을 할 수가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 아마 지금 지속적으로 이 JV 합작법인에 대한 지금 이제 강행 조치를 진행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강행을 할 것으로 지금 굉장히 예상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SNE 리서치 쪽, 2차 전지 리서치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디테일한 그런 이제 정보들을 주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지금 상반기 글로벌 배터리 매출액 집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인데 현재 지금 SK온이 중국 CATL이나 비아디보다 더 싸게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원통형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원통형 같은 경우는 양산을 하는 가격이 굉장히 수십 년 동안 규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통형 단가가 가장 쌉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신다라고 했을 때 SK온 같은 경우는 원통형도 안 만들어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SK온이 지금 현재 중국 업체 그러니까 파나소닉을 뺀다라고 하면 얘는 원통형 중심이기 때문에 쌀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를 뺀다라고 하면은 CATL이나 비아디 중국 업체들보다 더 싼 글로벌 최저가 수주를 지금 내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지금 현재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탑 티어의 글로벌 1위 평균 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도 당장 이제 뭐 작년 하반기라든가 올해 1분기까지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SK온 쪽이 캐파 증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매출 같은 경우 삼성 SDI 쪽을 캐파를 따라잡은 것으로 지금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본다라고 하면은 재추월을 지금 허용을 했어요. 매출액이 거의 지금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50% 정도 가량이 차이가 나겠죠. 여기서 지금 굉장히 우려들이 SK온 쪽에서 많이 되고 있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SK온의 프리 IPO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 쪽에 상장하기 전에 자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분을 이제 거래를 하는 이 프리 IPO가 흥행이 굉장히 차질을 입었어요. 현재 지금 회사 쪽에서 추산을 하고 있는 기업 가치가 한 30조에서 50조 정도 지금 책정이 되고 있었는데 현재 지금 이 책정가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20조 수준으로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왜 그러냐? 적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고 수율 확보가 지금 지속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세계 최저가 수준의 저가 수주 경쟁으로서 지금까지의 엄청난 수주 잔고들을 따왔구나. 그러면서 해당 수주 잔고들을 지금 충족을 시킬 수 없을 정도의 수율들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문제가 됐겠죠. 지금 현재 기업 가치 책정되고 있는 이 30조에서 50조 정도 수준의 한 10% 정도를 지금 프리 IPO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프리 IPO 주관사 같은 경우도 현재 20% 수준인 여기서 이제 30조에서 50조 10% 수준이니까 3조에서 5조 수준이겠죠. 이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2조 원으로 투자 레터를 발송을 했다. 그러니까 SK온 쪽이 증설을 하기 위해서 돈이 지금 급하다 보니까 업계 쪽에서 지금 굉장히 짜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을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돈이 급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SK온 쪽에서 지금 8월에 3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가 진짜 유동성 위기가 나올 수가 있을 정도로 우려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SK온 쪽에서 가장 요원한 거는 이 지금 재무 구조의 건전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게 바로 흑자 전환입니다. 원래 지금 작년 정도에 흑자 전환 지금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밀렸어요. 올해 3 분기 정도까지 또 밀렸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 3 분기 때도 흑자 전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거의 흑자 전환 시즌이 1년 정도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SK 쪽이 계속적으로 대규모 캐파 증설을 하고 있죠. 그럼 이게 캐파 증설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신공장들에서 지금 유럽 공장과 마찬가지로 계속 수율 문제에 노출이 되게 되면서 영업 손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SK온 같은 경우는 이 흑자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서 일부 지금 대규모 수주를 조금 포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대규모 캐파 증설을 조금 미룰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SK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장이 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배터리 3사 중에 하나고 지금 해당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상장이 되어 있는 두 업체 LG 쪽과 삼성 쪽의 움직임이 굉장히 또 강하게 민감하게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느냐. 결국에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좀 단기 조정의 우려가 나와 줄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확실한 성장이 담보가 되는 이런 종목들의 단기적인 조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저점 매수 기회로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2차 전지 셀의 캐파 증설 여력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양극재 기술 수출 불승인이 진행이 되는 듯 현재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단기 조정 기회들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미국의 중간 선거 일정들도 있겠고요.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 직전에 10월 중순까지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점 쪽에서 횡보를 하는 그림들이 예상이 되거든요. 현재부터 지금 한 달 정도가량 오를 뭐 극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지금 이 엄청난 금리 인상의 우려 때문에 하방 쪽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 타이밍에서 저점 기회가 오겠죠. 지금 K배터리가 보호 무역의 우려, IRA 법안에 대한 우려를 종식을 하고 날개를 달기 직전에 지금 이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잠시 주춤을 하는 시기가 될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결론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업체가 최근 몇 달 동안에 IRA 법안 하면서 우려를 엄청나게 받았었어요. 근데 어떻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미국 쪽에서 정부에서 나눠서 수백 조를 우리나라 업체에게 퍼주겠다라고 하는 법안입니다. 근데 현재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 이 기준을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완성차, 뭐 포드, 제네럴 모터스, 뭐 스텔란티스 얘네들 같은 경우도 지금 망할 수가 있어요. 내연기관이 이제 종식이 되게 되면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순간에서 아예 그냥 기술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급한 거는 미국입니다, 미국.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IRA 따라서 얘가 지금 FTA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망고 땡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대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국내 양극재 업체들, 배터리 셀 업체들이 엄청난 전격적인 수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대 수혜로서 받아줄 수밖에 없겠고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모여있는 우리나라 증시 쪽으로 지금 길을 잃은 지금 자금들이 다 다가오게 된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어서 우리나라 종목들을 굉장히 환차익으로서 싼 가격에 쓸어 담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현재 지금 합작법인 유치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히려 양극재 업체가 미국 현지 생산 물량을 배터리 셀 업체라고 하던가 아니면 완성차 업체들에게 뺏기는 것을 막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자금을, 그러니까 이제 투자 자금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들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지금 정부 쪽에서 이런 식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 유치를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은 정부 쪽에서도 대안이 있을 거란 말이죠. 결국에 정부 쪽에서도 이제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오히려 양극재 업체 쪽이 미국 현지 생산 물량에 대해서 이 수익성이 강화가 되는 측면이 있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과도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폐배터리 시장이 싹이 이제서야 트고 있는데 얘가 이제 본격화가 되기 직전까지가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미국 현지 쪽에서 증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수년 동안에 시차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양극재 업체들이라고 하던가 배터리 셀 업체들이.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이 과도기에 있어서 2차 전지에 대한 한미 간의 협력이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기대가 될 수가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주도로 인도 태평양 경제 협력이죠. 이쪽으로 이제 인도네시아가 같이 이제 협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이제 활로가 뚫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모습들을 지금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종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NF 쪽입니다. LNF. 지금 얘가 단기적으로 투심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딱 달라붙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현재 상황 속에서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뭐 60일선 내지 장기 평선 구간까지 내려주게 된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겠죠. 그럼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양극재 기업이 해외 합작법인 기술 수출이 불승인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LNF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쟁 업체에 대한 우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내용이 합작법인이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 같은 경우도 우려가 될 수밖에 없겠다. 다른 업체들도 우려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을 거쳐서 LNF의 양극재가 테슬라에게 납품이 들어가는데 이쪽으로 납품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생산을 하되 업체 자체에서 그러니까 테슬라 너네가 해결을 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던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 쪽의 배터리 업체들의 전략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렸었던 이 해당 불확실성에 따라 가지고 단기 조정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 단기 조정이 기회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 쪽이 상하이 공장, 미국 공장, 베를린 공장 전부 다 이제 정상 작동이 들어가게 되면서 캐파 증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쉬어갔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 있어서 테슬라의 캐파 증설로 인해서 매출이 굉장히 점프가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삼성 SDI가 합작법인 공장 외에 미국 쪽으로 지금 공장이 없는데 결국에 추진을 하기는 할 겁니다. 근데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느린 상황인데 이게 지금 과도기 구간에 있어서 IRA 법안 규제가 완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종목이 대규모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평균 판가가 지금 1입니다. 삼성 SDI가 엄청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현지 업체인 스탈란티스와 합작법인을 냈습니다. 이거 외에 지금 미국 쪽에서는 배터리 셀 조립 팩 공장, 그러니까 셀을 가져와 가지고 모듈이랑 이제 조립하는 공장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외국계 증권사들에서 매도 의견이 나와줄 정도로 현재 지금 성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심을 받고는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각형 배터리가 미국 내에서 중국계 배터리 진입이 제한이 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중국 쪽이 각형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죠. CATL이나 이런 쪽이 이제 다 각형 배터리를 만드는데 얘네가 지금 미국 쪽으로 진출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각형 배터리에 대해서 평균 판가 1위를 보여주고 있는 이 삼성 SDI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겠다. 지금 삼성 SDI 쪽에 50% 이상 매출이 폭스바겐에서 나오죠. 나머지 지금 이제 매출들이 BMW나 다른 업체들 쪽에서 나와주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지금 삼성 SDI에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다른 고객사 대응을 위해서 그러니까 스텔란티스 합작법인은 스텔란티스 쪽으로만 납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고객들 폭스바겐이나 BMW 고객사 대응을 위해서 북미 공장 설립은 지속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합작법인 투자가 제한이 돼서 결국에는 단독 공장으로서 방향성이 정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IRA 법안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공장이라고 하던가 말레이시아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삼성 SDI 쪽에서 대규모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겠다. 그래서 여기서 나아가서 테슬라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협력 기대까지 그러니까 뭐 미국 쪽에다가 원통형 테슬라 쪽 납품을 하는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다른 업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각형 배터리 공장까지 이런 식으로 공장이 여러 개 지금 이제 추진이 될 가능성이 크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금 조일알미늄입니다. 조일알미늄.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2차 전지 양극 박제와 자동차용 소재 사업 쪽으로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게 롯데알미늄 쪽으로 양극박, 알루미늄 소재에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해당 롯데알미늄이 이제 2차 전지 양극박을 만들게 되겠죠. 롯데알미늄이 지금 미국 쪽으로 증설을 합니다. 이 대한 수혜를 받게 될 거고요. 지금 롯데알미늄뿐만이 아니라 지금 동원 시스템즈까지도 조일알미늄의 지금 소재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2차 전지 소재를 해당 알루미늄을 납품을 한다. 현재 지금 테슬라가 기가 캐나다를 추진을 할 겁니다. 올해 아마 이슈가 좀 터질 것으로 보이는데 기가 캐나다가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쪽이 LG그룹의 전장 부품을 납품을 그러니까 발주를 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 전장 사업, 전장 부품이 알루미늄으로 도배가 되겠죠. 그럼 현재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알루미늄 수요가 수혜로서 이 해당 종목에게 다가올 수가 있겠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우리산업입니다. 테슬라 독점 납품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테슬라 전 모델에 자동차 부품, 액추에이터라는 이제 이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테슬라 라인, 그러니까 테슬라 쪽으로 납품을 들어가는 해당 부품이 풀캐파로 지금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 기가 상하이 증설을 했고요. 기가 텍사스 베를린 완공하고 나가지고 본격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이제 캐나다 추가 증설 발표 예정인데요. 지금 우리 산업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검토가 나와주고 있죠. 미국이나 지금 북미 쪽으로 해외 진출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이제 받는 그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찾으면은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현재 타이밍에서 가장 트렌디하게 나오고 있는 이 2차 전지 로봇 관련주, 지금 관련된 내용부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공략 포인트, 그러면서 종목까지 전부 다 총정리를 해놓은 자료집입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라고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 은행 어플 다운로드 받고 카카오톡 다운로드 받는 설치하는 지금 이제 플레이 스토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어플리케이션 뜨게 됩니다. 설치를 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이제 이 정보들, 추천주 말씀드렸었던 해당 자료질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설치하셔서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오셔서 아이디 가입을 하실 때 휴대폰 번호도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 이제 성가셔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번호 같은 거 안 쓰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뭐 말씀드렸었던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하던가 매일매일 뭐 추천주 종목들 뭐 이제 뭐 매일 전에 장 전에 올려드리는 증권 투데이 장전 시황 글까지 모두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항상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가장 발빠른 가장 트렌디한 이슈들과 해당 종목들을 분석을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급등 타이밍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 들어가지고 매일매일 지금 급등을 하는 종목들 테마군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트렌디한 종목들을 급등 타이밍 쪽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잘 잡아드리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